비주얼리스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늘 디자인 싱킹에서는 디자이너가 야근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을 만나도 디자이너는 야근이 많지 않냐고 물어보고,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디자이너를 하겠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시는데, 오늘은 과연 왜 그렇게 디자이너는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버스나 지하철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이라는 분야 자체에 대해 생각해보면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직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근이 많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디자이너는 야근이 많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저도 디자인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누가 책상에 더 오래 앉아있느냐로 디자인 실력이 갈린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으며 일했는데, 디자인은 다른 특정 분야들처럼 정해진 기준점이 모호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할당된 정량적 생산 기준이 없고 작업자와 회사, 클라이언트가 모두가 만족하는 것에 프로젝트의 성공 유무가 달려 있습니다. 디자인은 마치 착즙하는 것처럼 한약을 우려내거나 사골 국물을 끓이듯 끝까지 짜내야지 최고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해진 딜리버리 시기보다 빠르게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기간 내에 무한한 수정 작업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시간은 남고 이미 제출했던 여러 시안들이 있으니 남은 기간 내에 계속 수정을 전달받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더라도 이전 버전으로 갑시다 한마디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웹에 퍼져 있는 밈들처럼 디자이너들의 폴더를 보면 최종 버전 1, 2, 3, 진짜 최종 1, 2, 파이널 1, 2로 가득한 게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다 좋은 클라이언트를 못 만나서 그렇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는데, 규모가 작은 클라이언트들이라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굴지 기업들, 심지어 여러분이 아는 큰 기업들도 그렇고 사실 이 문제는 광고주와 에이전시, 포스트 프로덕션 등 클라이언트와 디자인 회사, 디자이너 모두가 얽혀있는 복잡한 산업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밤새 작업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시안을 보내면 사실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경우는 적습니다. 오히려 클라이언트 내부 보고까지도 못 가는 퀄리티나 아예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는 큰일 나는 경우에야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데, 사실 클라이언트마다 다르겠지만 클라이언트도 디자인 회사에서 전달받은 시안으로 우선 팀 내부에서 미팅을 하고 회의실을 예약해서 디자인 부서장이나 임원에게 보고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업체가 많고 몇 억씩 오가는 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목이 날아가서 클라이언트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피드백을 전달받게 되는 건 오후 6시나 7시 같은 퇴근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야근해서 시안을 전달해도 또 수정 시안을 전달해야 하는 반복적인 야근이 시작되는데, 저도 오후 5시, 6시까지 피드백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구나 살았다 하고 신나게 약속을 잡았다가 친구들을 회사 근처 카페에서 10시 넘어서까지 기다리게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약속 자체를 취소해버리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밖에서 지인들이 계속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저는 더 초조해져서 일이 손에 안 잡혀서 힘들었던 기억들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사람을 더 뽑아서 이런 상황들에도 대비를 하고 평소에도 야근을 안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업계가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고 또 단가가 많이 내려가서 낮은 단가에 여러 가지 일을 수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힘들게 야근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내고도 바로 다음 주에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하는 것이 무한 반복됩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해결하는 것도 일이 많이 생겨서 사람을 뽑으면 정말 귀신같이 일이 안 들어오는 시즌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면 사람을 자를 수도 없으니 무작정 일이 많다고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할 말은 많고 생각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된 건, 미국 같은 곳처럼 프로젝트별로 사람을 채용했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산하고 프로젝트가 없으면 있던 작업자도 해고시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일이라는 일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무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많으면 10명 이상의 작업자가 함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내 작업 시간이 시간 내에 잘 끝나도 컴포지팅 등 후반 작업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고, 다들 야근하니까 혼자 집 가기 눈치가 보이고,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의 일들을 조금씩 도와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못해서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미안함과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 같이 야근했던 친구들과 끝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추억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근하게 되는 환경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말씀드렸듯 클라이언트가 회사에게 무한수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소속된 디자이너들에게도 납품 전까지 무한한 수정 작업이 전달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혈압 오르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디자이너가 미리 정확한 납품 일자를 알게 되면 매일 칼퇴하고 작업 템포가 루즈해진다고 생각하는지, 대표나 프로듀서가 일정을 앞당겨서 말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디자이너를 야근시키기도 합니다. 월요일에 출근했더니 당장 수요일 오전까지 시안을 전달해야 한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미친듯이 야근하고 화요일도 피곤한 상태로 밤늦게 작업하고 있는데, 디자인 퀄리티가 안 나와서 일단 일정 미뤄야겠다고 해서 씁쓸한 마음으로 피곤한 상태로 집에 갔다가 다음날 출근해보니 사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였고, 금요일까지 딜리버리하게 새로 달려보자 라는 말을 듣게 됐는데, 이 얘기만 들어보시면 아유 힘들겠구나 하시겠지만, 막상 몇 년 동안 겪어보면 압박감과 걱정 때문에 불안 증세를 느껴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멘탈이 나가서 화장실이나 옥상에서 계속 울고 있는 직원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버스에 앉아서 출근하는데 회사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안 쉬어져서 중간에 내려 걸어가다가 지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버텨냈고 키보드를 부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선 많은 디자이너분들을 응원하고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어딘가에서는 샤워실과 2층 침대가 있는 방이 있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고, 회사들은 디자이너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일할 만한 디자인은 없다고 맨날 푸념하는데, 그만큼 인재들을 끌어모으는데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디자이너분들은 더 이상 회사에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워라밸을 지키고 주먹 구구식이 아닌 명확한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회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회사들도 칼퇴 보장이나 주 1회 재택근무나 복지 포인트, 야근 수당 같은 전에는 이 회사는 사회복지 기업인가라고 생각이 들 만한 복지들을 많은 기업이 채용 공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밝다고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이신 사회 초년생 분들이신데, 디자인 회사는 아니었지만 제가 10년 전쯤에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위에 사수분이 개인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삶의 요소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제가 가족이나 친구, 연인이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 일과 회사가 맞지 않을 거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너무 소중했지만 전부 포기해서 어쩔 수 없다고 자조적인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5년 뒤쯤에 여의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여전히 힘들게 일하고 계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젊음을 회사와 월급과 포트폴리오로 교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정답은 없으니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맞게 멋진 디자이너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과 디자이너가 야근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들과 생각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취준생분들을 불안감에 떨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점점 희망적일 것이라고 믿고 있고 누구보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언제나 응원하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